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신경해부 생리학의 통증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통증이라는 감각,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굉장히 정교한 정보 전달 드라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아프다 하고 끝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신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길을 따라 최종 목적지인 뇌에서 어떻게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되는지 그 전체의 여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아프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얼마나 놀랍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죠.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왜 우리는 아픈 곳을 이렇게 문지르면 좀 나아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까지 한번 확실하게 파헤쳐 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첫 부분을 보니까 통증의 여정이 전달, 전도, 조절, 지각 이렇게 딱 4단계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네, 모든 통증은 그 단계를 거치죠. 첫 단계가 전달인데 이게 피부나 근육에 있는 통각수용기라는 아주 예민한 센서에서 시작된다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위험 감지 센서예요. 너무 뜨겁거나 날카롭거나 해로운 화학 물질 같은 자극을 딱 감지하는 거죠. 아, 거기서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진짜 드라마는 전도 단계, 즉 그 신호를 뇌까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특급 배송 시스템이 있거든요. 특급 배송 시스템이요? 네, 자료에 나온 A델타 섬유와 C 섬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A델타 섬유는요, 마리집이라는 절연체로 감싸여 있어서 신호가 초고속으로 전달돼요. 앗! 하고 소리치게 만드는 그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1차 통증을 담당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C섬유는요? C 섬유는 그 마리집이 없어서 속도가 훨씬 느려요. 아, 그래서 어디 부딪혔을 때 처음에 날카롭게 악! 하고 아프다가 조금 지나서 욱신거리는 느낌을 드는 게 이 두 신경섬유의 속도 차이 때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욱신거리고 쑤시고 화끈거리는 2차 통증이 바로 느린 C섬유가 뒤늦게 도착해서 만들어내는 신호인 거죠. 와,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시간 차이가 있는 과학적인 현상이었네요. 그럼 이 두 신호는 어디서 만나나요? 척수의 뒷뿔이라는 첫 번째 환승역에 도착해서 합류합니다. 환승역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냥 갈아타기만 하는 곳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여긴 단순한 정거장이 아니라 통증 신호를 관리하는 첫 번째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제탑. 네. 1차 뉴런에서 2차 뉴런으로 신호가 넘어갈 때 이 신호 더 크게 증폭해서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좀 줄여도 되나 하는 첫 번째 결정이 여기서 내려져요. 아, 벌써부터 조절이 시작되는 거네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하는 중추감작이라는 현상도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추감작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이 신경계가 과민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적인 통증 자극이 이 관제탑을 계속 두드리면 신경세포들이 너무 예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약한 자극만 들어와도 비상사태다 하면서 신호를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뇌로 보내는 거죠. 만성 통증으로 가는 길의 입구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에 가기도 전에 척수에서부터 이미 통증의 볼륨이 커질 수 있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 신호가 드디어 우리 몸의 총사령부, 뇌로 올라갑니다. 네, 오름길이라는 경로로 통해서요. 뇌에 도착하면 단순히 아프다는 빨간불 하나 켜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통증은 단순 신호가 아니라 복합적인 경험으로 재탄생합니다. 경험이요? 네, 뇌를 하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전문 연주자, 즉 뇌의 여러 영역을 동원해서 이 통증 신호를 해석하고 연주하는 거죠. 아, 파트가 나뉘어 있겠네요. 그렇죠. 첫째는 체성 감각거지 같은 감각 영역입니다. 이 연주자는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세게 아픈 거지? 이걸 분석해요. 지도에 핀으로 위치를 딱 찍는 것처럼요. 위치와 강도, 객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섬엽이나 띠것질 같은 정서 영역입니다. 이 연주자는 이 통증 얼마나 기분 나쁘고 괴로운 거야 라는 감정적인 색채를 입히는 역할을 하죠. 아, 똑같은 통증이라도
이 영역의 활동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불쾌함과 고통스러움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 통증이라는 게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뇌가 감각, 감정, 또 다른 게 있다면 기억 같은 걸 다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해석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 기억과 공포를 담당하는 연주자가 편도체나 해마 같은 영역이에요. 아, 기억까지요? 네, 이 연주자가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막 뒤져서 이 통증 예전에 그 끔찍했던 경험이랑 비슷한데 하면서 과거의 기억이나 공포를 현재 통증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치과 드릴 소리만 들어도 괜히 이가 시큰거리는 그런 현상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파트가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이 완성되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뇌가 신호를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재창조하는군요. 근데 우리 뇌가 이렇게 통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혹시 브레이크 장치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우리 신경계의 가장 경이로운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내림 조절 또는 내림 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내림 조절이요? 말 그대로 뇌에서 아래로 척수를 향해 신호를 내려보내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의 볼륨을 직접 줄여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뇌가 자체적으로 진통제를 만들어서 통증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 속에 자체 약국이 있는 셈이죠. 와, 중간뇌의 특정 부위에서 진통작전 개시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순뇌를 거쳐서 아까 말한 척수 뒷불, 그 첫 번째 관제탑으로 하행선 열차가 출발해요. 그 열차에 뭐가 실려 있나요? 우리 몸의 자체 진통제, 예를 들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엔도르핀 같은 물질들이 가득 실려 있죠. 이 물질들이 척수에 도착해서 통증 신호가 뇌로 올라가는 길목을 딱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잘 자면 통증이 줄고 반대로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이 내림 조절 기능의 강약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상태는 이 시스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만성 통증 관리에서 정신 건강을 강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과학적인 접근인 거죠. 정말 실용적인 정보네요. 자, 그럼 이제 통증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계도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좀 살펴보죠. 자료에 나온 관문 조절설, 이게 아주 눈에 띄던데요. 네, 관문 조절설은 통증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은 뭐랄까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척수 뒷불에 뇌로 가는 통증 신호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을 다른 종류의 감각신경이 먼저 도착해서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감각신경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죠? 바로 촉각이나 압력 같은 부드러운 감각을 전달하는 A베타 섬유입니다. 이 신경은 통증을 전달하는 C 섬유보다 훨씬 굵고 빠르거든요. 더 빠른 신경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C 섬유가 관문을 열려고 할 때 동시에 A베타 섬유를 자극하면 이 빠른 신경이 먼저 도착해서 말 그대로 통증이 지나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막 문지르잖아요. 그 문지르는 촉각 신호를 보내서 통증 신호가 지나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였네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마사지나 텐스 같은 물리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설계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현대적인 관점이 바로 신경 매트릭스 이론입니다. 신경 매트릭스 이론. 이 이론은 통증이 단순히 들어온 신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뇌가 감각, 정서, 기억 등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최종 출력물이라고 봅니다. 출력물이요? 아까 제가 했던 DJ 비유랑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뇌라는 DJ가 외부 수스 없이도 스스로 곡을 만들어 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뇌가 통증 경험의 최종 창조자라는 거죠. 이 관점은 특히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이나 잠시 후에 다룰 환상디통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통증이 뇌의 출력물이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이제 통증의 좀 더 특수한 얼굴들을 만나보죠.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급성 통증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울리는 유용한 화재 경보기예요. 꼭 필요한 신호죠. 하지만 만성 통증은 불은 이미 다 꺼졌는데 경보기가 고장나서 24시간 내내 시끄럽게 울려대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 자체가 질병이 된 거죠. 보호 신호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군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질통입니다. 이질통?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아프지 않은 자극에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런 표현처럼요. 맞습니다. 앞서 말한 중추감작의 대표적인 결과물이에요. 신경계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가 있어서 바람이 스치는 아주 작은 입력 신호조차 엄청난 통증으로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또 다른 예는 연관통이 있던데요. 네, 연관통. 심장 문제인데 왼쪽 팔이 아픈 것처럼 내장의 문제가 다른 피부 영역에서 느껴지는 현상이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뇌가 자기 몸에서 오는 신호의 출처를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 혼선의 원인도 바로 척수 뒷불, 그 환생역에 있습니다. 아, 또 거기군요. 네, 예를 들어 심장에서 오는 통증신경과 왼쪽 팔에서 오는 감각신경이 척수의 같은 층에서 만나서 하나의 길로 합쳐져요. 뇌 입장에서는 신호가 같은 길을 타고 올라오니까 이게 원래 출발지가 심장인지 아니면 늘 신호가 오던 익숙한 팔인지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익숙한 정보인 팔이 아프다고 해석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환상지통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없어진 팔다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 이것이야말로 통증이 뇌의 출력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신경 매트릭스 이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팔이 절단되면 뇌에서 그 팔을 담당하던 넓은 영역의 뇌세포들이 갑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실업자가 되는 셈이네요. 그러면 바로 옆 동네, 예를 들어 얼굴 감각을 담당하던 뇌 영역이 그 빈 땅을 차지하려고 슬금슬금 침범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뇌 지도가 재구성되면서 정보의 혼선이 생기고 그게 마치 없어진 팔이 여전히 고통스럽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외부 입력이 0인데도 뇌가 스스로 통증 경험을 100으로 만들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서 마치 없어진 팔이 멀쩡하게 다시 생긴 것처럼 뇌에 시각 정보를 주면 통증이 극적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뇌를 속여서 잘못된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하는 거죠. 뇌의 경험이라는 걸 역이용한 아주 기발한 치료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증이라는 익숙한 감각이 사지는 말초신경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거쳐 뇌의 감각, 감정, 기억 파트가 총동원되는 매우 복잡한 협주곡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단순히 아픈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경계 전체와 뇌의 해석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마지막에서도 만성통증 치료에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교육이요. 네, 환자에게 당신이 느끼는 통증의 크기와 실제 조직 손상 정도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이 경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시키는 것. 그게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아, 통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경험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통증이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뇌가 우리의 감각, 감정, 기억을 총동원해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경험이라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이 통증이라는 경험의 내용과 강도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탐구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